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의 오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네, 지난달 26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뷰리지에서 긴급 편성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한기채 목사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요즘에 너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 과연 어떤 게 문제인가요?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헌법 11조 1항에 보면은 이 평등 차별 금지가 이미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그 차별 금지가 필요한 그런 개별적 차별 금지법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그 보호 대상자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더 많이 부여하면서 또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불이익과 역차별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23개의 그 차별 금지 사유 중에 특히 그 성별, 남녀가 아니라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이제 포괄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적 지향, 또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사실상 그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동성애 비판 금지법, 과잉 역차별법, 불공정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쉽게 말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의견만 놔두고 반대를 하면은 이거 다 불법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건데 박성재 변호사님께서 차별금지법안의 이슈 조금 더 짚어주시죠. 예, 여기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차별금지 법안에는 차별금지 사유가 우선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를 해줄 것인가. 크게는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별금지 사유 중에 몇 가지는 정의가 되어서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2조의 정의에 보시는 것처럼 성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성, 남성이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해서 또 다른 성이 나오는 거예요. 제3의 성인 젠더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일반 여성, 남성이 아니라 뭐 생물학적인 남성이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내가 여성이라고 오늘부터 생각을 하면 여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젠더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적 지향이란 해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끌림에 대해서도 성적 지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꼭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열려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만으로도 동성을 사랑하게 되면 동성애가 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제정이 되고 이제 실시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 CGN TV지 않습니까? CGN TV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29조에 보시면 방송 서비스 공급 이용의 차별 금지도 되어 있는데요. CGN TV도 당연히 방송으로 분류가 되니까요. 만약에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CGN TV를 통해서 방송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도 일종의 차별 행위가 되고요. 그러면 인권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CGN TV한테 더 이상 그런 방송을 하지 말아라고 할 것이고요. 그거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듣고 피해를 입었다는 여러 동성애자들은 CGN TV를 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CGN TV가 문을 닫을 수도 있겠네요. 극단적으로 맞습니다. CGN TV가 기독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실제 회에서는 예.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네. 특히나 이제 입양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예, 입양이요? 예, 네. 동성혼이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입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영국에서 한 가톨릭 그 입양 기관에서 본인들은 교리상 동성혼 가정에는 입양을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이 돼서 차별로 분류가 됐고요. 결국에는 이 가톨릭 입양 단체는 폐쇄를 했습니다. 즉 본인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예. 결국에는 그 소위 말하는 센터를 예. 폐쇄하는 조치를 스스로 하게 된 거죠. 타협을 하지 않고 폐쇄를 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밖에도 뭐 캐나다에서는 학교에서 동성애를 아예 교육하기도 하고 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실예로 들자면 가장 간단한 예로 부모님을 우리는 아빠, 엄마라고 아이들이 부르지 않습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빠, 엄마라는 단어가 차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네. 부모 1, 뭐 페어런츠 1, 페어런츠 2, 부모 2 이렇게 호칭하라고 공공기관에서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럼 애가 있습니다.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게 아니라 부모 일 이쪽으로 와주세요. 부모 이 이렇게 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말이 안 되는 아, 예. 얘기고. 우리가 진짜 설마 그런 일까지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 목사님께서 그러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안에 종교차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게 이제 부자연스러워지고 또 제약을 받는 그런 것이 나오고요. 심지어 이제 종교 탄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제 이 이후에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다양한 것도 이제 들어올 이제 위험성이 있는 이제 법안인데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교계의 입장은 NCCK가 이제 조금 진보적인 단체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교단들이 다 찬성하는 게 아니고 인권센터 거기에 하나의 부서에서 찬성 성명을 냈는데 제가 그 교단장들을 만나가지고 왜 그 교단 거기 가입해 있는데 그런 성명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들하고 상관없다고 인권센터 그 전체가 아니라 그 인권센터에서만 거기에서 이제, 예. 좀 별도로 이렇게 의견을 내고 통제받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고요. 네. 기장에서 또 이렇게 좀 일부 해서 한국교회는 아주 소수의 의견이 이제 찬성 쪽에 가 있는 것 같고요. 대체로 우리 한국 이 기독교가 이제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 한 95%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장들 최근에 모임도 가졌고요. 거기에 속해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 이 법 저지를 위해서 같이 공조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한국교회 전체적인 의견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네. 이런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사실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조사한 바로는 여론 형성이 88%가 이것을 좀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 단어에 조금 부정확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왠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차별하는 걸 금지하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제가 그래서 그 리얼미터가 조사했던 그 네. 문항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88%가 나온 문항을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어떻게 답변하시고 네, 싶으세요? 당연히 부당한 대우를 받지 네, 않기 네. 위해서는 뭐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저도 아마 제가 전화로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저조차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네. 일단은 찬성한다고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마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처럼 88%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외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느냐라고 또 다른 질문을 던졌을 때는 26.3%만이 찬성을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딱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졌을 예, 때요. 예. 네. 이렇게 명확하게 차별금지법의 속성, 차별금지법이 품고 있는 내용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타당하십니다. 네, 뭐 차별금지법으로 검색만 해봐도 종교를 떠나서 대부분이 결사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먼저 시행된 나라들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 안 좋은 사례들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네. 뭐 인터넷 조금만 쳐보시면 나와 있지만 해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사실 화장실 전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전쟁. 전쟁. 예. 네. 오바마 행정부가 있을 때 행정명령으로 뭘 명령했냐면요. 네. 트랜스젠더, 여기서는 꼭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가 아니더라도 다 포함됩니다. 트랜스젠더들이 본인이 원하는 화장실을 쓰게 해주라고 그러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남자처럼 생기더라도 본인이 네. 좀 여성성을 갖고 있다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예,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나 오늘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야. 예, 이러면은 맞습니다. 여자 화장실 가는 깜짝 거죠. 놀랄 것 같아요, 안 놀랄 것 같아요? 놀라죠. 성범죄 발생률도 증가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한 성범죄들이 발생을 해서 학교마다 난리가 났고요. 특별히 학부모들은 우리 여자아이들, 특히나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너무 안전권이 침해가 되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일단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에서는 당연히 시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행정명령을 철회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 위험은 감소했지만 한 번 권리를 주어줬기 때문에 이 권리를 빼뜨려 오기는 다시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당할 수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예.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제 여성 스포츠가 문제가 되는데요. 네.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본인이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네. 여성 육상 경기에 나간 막 겁니다. 달리고 10초 안에 막 끊고 그러면 예, 예. 당연히 골격도 다르고 네. 타고난 신체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한 분도 아니고요. 예. 아, 하지도 그러- 않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나간 경기에서 무려 15번이나 연속으로 우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또 젠더라는 개념이 도입되면 네. 결국은 여성분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을 피해를 수밖에 받죠.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사례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가짜 뉴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진짜로 있는 일이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일부에서는 이 사례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요. 네. 누가 지어낸 게 아니냐, 정말 상상해서 소설을 쓴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네. 다 그 나라에서 뭐 캐나다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실제로 판결이 이루어지고 뉴스화되고 기사화됐던 거 그런 것들이 다 대한민국에까지 알려진 거기 때문에 네. 전혀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까지 발생하냐면 네. 이 종교 차별 금지라고 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통 교회에서는 이제 2단 사이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대다수 대형 교회에서 신천지 아웃이라는 이 표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그러한 표시도 차별 할수 행위가 없는 됩니다. 거예요? 예, 좋네요. 일종의 차별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예. 더 이상 한국 교회도 네. 이 신천지 아웃 아니면 2단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안 그런 좋은 상황이 올 거를 수 안 있습니다.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네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안 좋은 것들이 창궐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자유들을 이 차별금지법이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차별금지법 꼭 막아야 할 것 같은데 한국교회가 어떤 노력들 기울일 수 있을까요? 대개 이제 이 선택권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원래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생명권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를테면 프로 초이스, 낙태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프로 라이프, 생명권, 더구나 연약한 태아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어찌 보면은 이건 더 역차별이 아니라 그냥 치명적인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정의당 안에서 이제 나온 거 보면 거기 안에는 이제 시정명령도 있고 이행 강제 부과도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전개되면서도 이 국회의원들도 좀 그 법을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계몽하고 또 그들에게 좀 이걸 범죄가 자문을 얻어가지고 실제로 입법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그걸 제대로 알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연락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우리 성경적인 가치 또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단에서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를 못하면서 이 복음이 너무나 그냥 왜소화되고 또 세상과 그냥 별개의 것처럼 이렇게 지내버리고 있는데 좀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강단에서 좀 외쳐야 되겠고 그래서
건강한 성,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데 교회 안에서 좀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배척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상담해주고 또 치유하고 또 정당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상태 그대로 놔두고 또 그걸 고착화시키고 또 때로는 그걸 옹호하면서 죄를 죄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의 간통죄도 지금 폐지됐잖아요. 죄를 죄라 안 하는 그런 문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다양한 죄가 있지만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 죄를 범한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치유되고 얼마든지 새롭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좀 더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면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네. 그 문제점에서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많이 깨닫고 또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좀 어떤 거가 있을지 또 힘을 좀 보탤 수 있는 것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 CGN TV를 보시는 분들은 또 목회자분들 또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실 건데요. 무엇보다도 정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대로만 알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모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찬성하겠다는 의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의사 표현이 네. 나오거나 기독교 내에서도 잘 모르시니까 뭐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차별금지법이 정말 어떻게 종교를 탄압하고 우리의 입을 막고 또 우리의 가치관에 맞지 않은 일을 정말 벌어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시게 되면요. 또 다른 분들한테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면서 네. 정말 이걸 알리는 일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나서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법이 제정이 되는 게 지금 당장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해서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먼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심사를 거친 이후에 그 법사위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는 국회 본회의로 올리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또 전체가 다 투표하게 되니까 거기에 올라가기 전에 법사위에서부터 이게 제정이 안 되게끔 상정이 안 되게끔 상정이 안 되게끔 막는 게 중요한 먼저 거죠. 막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7월 15일까지 7월 15일까지요. 예, 정의당 이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네. 이 국회 그 입법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요 CGN TV에서도 이 주소를 여기 밑에 남겨주실 것 같은데요. 네.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꼭 자세히 모르시고 해서 나는 잘 모르니까 못 쓰겠다가 아니라 네. 반대합니다라는 한 마디만 올리셔도 그게 본인의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거니까요. 꼭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입법 예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반대한다는 의견 또 남겨주시는 게 이 법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자막으로 지금 그 주소가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렇게 좀 투표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떻게 들으면은 왠지 좀 좋아 보이지만 그렇죠. 뭐 사실은-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발언을 해주셔서 너무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해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갖고 이 세상에 진리를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는 오직 진리 안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회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던 순간 많으셨다고요. 네. 기소 배치 받고 일주일 정도 됐을 때 간이 이식받았어요. 간이 망가졌어. 근데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는 거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일과 쉼을 좀 번갈아하면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개발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지금 기업체를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컨설팅하고 있는 거예요.